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수점 아래, 소수점 이하에서 최고자리 숫자가 뭔지 한번 구해볼게요, 또. 이게 여기서 막 현장에서 유제를 막 시켜보면서 나가면 좋은데,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 유제가 여기서 프린트에서 7번, 유제 3-2 를 볼게요. 자, 7번 유제 3-2입니다. 자, 다음 수는 소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느냐. 3의 마이너스 20제곱이에요. 그럼 3의 마이너스 20제곱이라는 거는 3의 20제곱 분의 1이잖아요. 야, 3의 20제곱이 굉장히 큰 숫자인데 분의 1 했으니까 0.00000에서 막 어떻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소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느냐 하고 그 다음에 그 숫자가 뭔지까지 구해보자고. 일단 여기서는 소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지만 그것만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자, 로그 여러분이 지금 수업 시간에 그냥 간신히 이해를 했어도 집에 가면은 벌써 잊어버려요. 막 헷갈리고 뭐였더라? 막 이렇게 된다고. 오로지 반복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하세요. 그럼 나중에 몸에 익어 그냥 저절로 딱 떠오른다고. 로그 A가 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수분이 얼마지? 마이너스 6이죠. 그럼 A는 몇째 자리에서? 여섯째 자리에서 0이라는 수가 0이라는 수가 나와. 그거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로그 0.01이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 둘째 자리. 하나 차이가 안 나. 여기서는 하나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소수점 아래 여섯 번째 자리에서 0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0이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놈이 나온다고. 요 숫자가 뭔지는 요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요걸 보면. 최고 자리수는. 자, 일단 가보자. 그러니까 이게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는 로그를 잡자 이거예요. 상용 로그를 잡자 이겁니다. 자, 마이너스 20이 앞으로 나갔죠. 로그 3이 항상 알려줘요. 여기도 알려줬잖아. 로그 3이 0.4771이다. 계산해보자. 4771 곱하기 2죠. 7이 14. 7이 14. 4이 8, 9네요. 그럼 이게 4.771 곱하기 2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그지? 여기 0 하나 이쪽으로 보내면 그러면 얼마가 나온 거야? 이게 9.542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542가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9.542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0.542니까 얼마인가요? 4, 5, 8이다. 됐죠? 정수분하고 소수분을 분리시켰죠? 자, 이놈은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야? 10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거지. 그럼 그 숫자가 뭐냐? 요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로그 2하고 로그 3만 나왔죠. 자, 로그 2가 얼마입니까? 로그 3이 얼마입니까? 0. 그럼 뭐야? 0.458은 요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로그 뭐겠어? 2. 얼마일 거란 말이야. 인정? 자, 그러면
로그 얘가 0.458이라고 됐지?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하면 어떻게 돼? 얘를 10으로 나눈 거죠. 얘를 10으로. 그래서 0. 이렇게 바뀌었을 거 아니야. 됐어요?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요? 0.02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0을 했잖아. 지금 마이너스 10을 했잖아. 마이너스 10을 0.458에서. 그럼 이놈이 여기 있던 소수점이 디디디디디디디로 10칸 이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 그래서 0.9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하고 이 뭐뭐뭐로 나가는 숫자일 거란 말이죠. 뭐가? 요게. 그러니까 저놈은 소수점 아래 10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2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2하고 3 사이에 있어. 2하고 3 사이에 있네. 그럼 2가 답이야. 5하고 6 사이에 있네. 그럼 5가 답이야. 8하고 9 사이에 있네. 그럼 8이 답이라고요. 최고 자리 숫자는. 자, 요렇게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꼭 연습하세요. 이 페이지의 왼쪽 개념을 볼게요. 다음은 모두 같은 의미이다. 자, 실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A의 정수분이 세 자리다 라는 말과 두 번째, 로그 A의 정수분이 2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A의 정수분이 세 자리면 거기다 로그 잡으면 2. 얼마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로그 A가 2. 얼마니까 가우스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2가 나오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로그에다가 가우스를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정수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정수부분이다. 그러니까 로그 A가 2. 얼마니까 로그 A는 2 플러스 알파로 쓸 수 있는 거고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게 다 같은 말인데 1, 2, 3번은 문제로 나올 때 쓰는 표현이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4번이나 5번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4번으로 식을 세우거나 5번으로 식을 세우는데 4번으로 식을 세울 때는 소수부분 알파에 대해서 식이 필요하면 4번으로 식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부등식으로 해서 5번을 이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번입니다. 10번. 기본 문제 3-3이죠. 자, 7의 100제곱이 85자리 수이고 7의 100제곱이 85자리 수다. 이고 11의 100제곱은 105자리 수이다. 이것을 이용해서 7의 25제곱이 몇 자리인지를 구하래요. 그럼 봐. 7의 100제곱이 85자리 수이다 라고 나왔지. 그럼 이거는 7의 100제곱 자체가 정수니까 7의 100제곱의 정수 부분이 85자리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왼쪽 개념으로 내려가면 1번으로 나온 거예요. A의 정수 부분이 3자리다. 7의 100제곱의 정수 부분이 85자리다 라고 나온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풀 때 4번이나 5번으로 푼다고 그랬죠. 그럼 4번은 소수 부분에 관한 식이 필요할 때고 소수 부분은 뭐 식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부등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 로그 7의 100제곱은 어떻게 될까? 범위가 7의 100제곱이 85자리 수라면 로그를 잡으면 정수 부분이 얼마여야 돼? 84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84는 되고 85는 안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1번 문제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7의 25제곱의 자릿수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몇 자리인지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게 몇 자리인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로그를 잡아서 정수분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7의 25제곱에 로그를 잡아서 정수분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니까 일단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100이 앞으로 나가요. 그럼 84, 100, 로그 7 됐죠? 로그의 성질에서 자, 우리는 로그 7의 25제곱의 정수 부분이 궁금한 거야. 그래야 자릿수를 알 테니까. 그런데 로그 7의 25제곱 뭐랑 똑같아? 25 로그 7하고 똑같단 말이야. 요거의 정수분을 알고 싶은 거야. 근데 100 로그 7이 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4로 나눠 다.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21, 25 로그 7.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21.25야, 맞아? 그러면 이 25가 위로 올라가 버려. 25. 그러면 로그 7의 25는 뭔데? 로그 7의 25는 21. 얼마일 거 아니야. 이 범위에 있으니까. 인정? 그러면 7의 25제곱은 몇 자리 정수니? 22자리라는 거야. 요거보다 하나 많아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부등식으로 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11번 해보세요. 유제 3-4. 한번 풀어봐. 11번 유제 3-4번 해보세요. 나왔어요? 대현이 나왔어? 소영이 나왔어? 자, 어떤 굉장히 큰 숫자의 자릿수가 몇 자리인지 알고 싶어요. 자, 이게 정수야. 정수라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건 알겠어. 근데 어마어마하게 커. 야, 도대체 이게 몇 자리인지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로그를 잡아서 정수분을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23의 23이, 이게 23의 23제곱이 몇 자리 수인지를 알고 싶으면 여기다 로그를 잡아서 정수분이 뭔지를 알면 돼요. 근데 우리한테는 정보가 이게 있어요. 23의 100제곱이 137자리 수래요. 그럼 이거랑 같은 말이 뭐냐면 로그 23의 100제곱의 정수 부분이 얼마라는 거야? 정수 부분이 얼마? 136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로그 23의 100제곱은 136점 얼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로그 23의 100제곱은 136은 되는데 137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로그 23의 100제곱에 가우스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136점 얼마니까 136이라는 말이라고. 이게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시험 문제로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풀 때는 이 부분이 136점 얼마니까 요게 136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 소수 부분 알파에 관해서 식을 만들 필요가 없으면 다 부등식으로 간다 이거죠. 그럼 이런 건 없습니까? 연습 문제 하나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로그 23의 100제곱이 136점 얼마니까 136은 되는데 137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로그 23의 23제곱이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가 요게 궁금하다 이거죠. 우린 요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23이 앞으로 나가면 23 곱하기 로그 23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100이 앞으로 나가요. 100이 앞으로 나가서 곱하기죠.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00 곱하기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 그럼 저 100을 어떻게 해야 돼? 100으로 나눈 다음에 23 곱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일단 100으로 나눠. 그럼 뭐야? 100분의 136이죠. 그 다음에 23을 곱해요. 그럼 2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23이 올라가지. 올라탔어. 그 이거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뭐 나오니 이거? 어? 이 계산했더니 뭐 나와? 뭐 풀었다며. 이 계산 안 하고 답이 나온 거야? 어? 25분에? 그냥 계산해서 100으로 나누면 되지 뭐. 이 정도는 그냥 계산해야 돼. 해봐 얼마인지. 제호 얼마 나왔어 이거? 아, 그걸 계산을 해야지. 25분의 분수로 나오면 어떻게 해? 몇 점 몇 해서 소수로 나와야지. 31점 얼마야? 저 31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그럼 31점 얼마겠네, 보나마나. 보다 작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31점 얼마겠지. 그럼 31점 얼마니까 몇 자리야? 32자리가 되는 거겠죠. 답이 32자리야, 근데? 32자리 맞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페이지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서 개념. 자, 소수 부분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문제의 조건에서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자,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이런 말이 나오면 빼면 정수죠. 그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로그 A하고 로그 B가 있는데 로그 A가 m 플러스 알파고
로그 b가 n 플러스 알파라고 해봐요. 소수분이 같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그 a가 5 플러스 0.3이고 로그 b가 2 플러스 0.3이야. 소수분이 같대. 그럼 소수분은 0.8인지 0.63인지 0.5인지 아주 소수분이 같다면 빼버리면 뭐가 나오겠어? 정수가 나온다 이거예요. 소수분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소수분이 같으면 빼면 정수가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풀이 방법이다. 빠르고 편하다. 근데 두 번째 문제의 조건에서 로그 A하고 로그 B의 소수분의 합이 1이다 라면 그러면 이런 거죠. 이게 0.3이고 이게 0.7이에요. 그 빼면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잖아. 이때는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뭐가 돼? 요거 정수분끼리 더해지고 요거 합이 1이니까 정수가 나온다 이거죠. 이번 더하면 정수예요. 이때는. 그래서 소수분이 같다 빼면 정수, 소수분의 합이 1이다 더하면 정수입니다. 자, 14번을 볼게요. 자, 기본 3-4입니다. 자, x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대요. 그 다음에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이거죠. 그러면 x가 얼마냐 이거네요. 그거 어떡하라고요? 얘랑 얘랑 소수분이 같으니까 빼면 정수다 이거. 빼면 정수.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음의 정수가 나올 테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자고. 기왕이면. 그럼 로그 x제곱이 더 크겠죠? 2로그 x니까. 로그 x제곱에서 로그 x를 빼면 정수가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됐죠? 복습 안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가물가물. 오로지 반복밖에 없습니다. 천재가 아니라면 천재로 다시 태어나거나 복습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다시 태어나기 힘들겠죠? 그것도 천재로. 하지만 반복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반복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문제들이 다 보여요. 그 다음엔 아 이거 그 문제네 그 문제네 그 문제네 보이고 그 문제들이 보일 때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처음 보는 문제는 이걸 써먹으면 되겠네,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써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밑바닥이 없으면 풀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자, 로그 x제곱에서 로그 x를 뺀 게 정수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뭔데 이게? 이 2가 앞으로 휙 나가면 2로그 x잖아. 2로그 x에서 로그 x를 뺐으니까 로그 x가 정수라는 말이에요. 결국 로그 x가 정수다 이거죠. 그럼 로그 x가 뭔데? x가 이 범위이기 때문에 x가 이 범위에 있으니까 로그 x는 뭐예요? 로그 10은 1이고 로그 100은 2니까 요 범위란 말, 요 범위란 말이야, 요 범위. 그럼 로그 x가 정수이려면 뭔데, 정수가? 1밖에 없잖아요. 로그 x는 정수란 말이에요. 근데 로그 x가 1보다 크거나 하고 2보다 작은데 정수는 그럼 1이죠. 따라서 답 나왔네. x는 얼마야? 10. 10이 답입니다. 자, 문제 낼게요.
풀어보세요. 어때요? 돼요? 자, 풀어볼게. 맞춰보자. 일단 제일 먼저 문제를 딱 봤을 때 소수분이 같다가 보여야 돼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빼면 정수예요. 그러면 로그 x 세제곱에서 로그 x분의 1을 빼요. 그럼 이게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요거는 로그의 로그 x분의 1이라는 거는 로그 1 빼기 로그 x로 보는 사람이 있고, 요거는 로그, x분의 1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로그 x겠네. 근데 로그 1이 0이니까 0 마이너스 로그 x니까 마이너스 로그 x네. 어쨌든 마이너스 로그 x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따라서 4로그 x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4로그 x가 정수라는 거죠. 4로그 x가 정수여야 되는구나. 근데 x가 뭔데? 이 범위에 있네, 이 범위에. 그럼 로그 x는 어떻게 되는데? 로그 잡으니까 로그 10은 1이고 로그 100은 2잖아요. 그러면 4로그 x는 뭔데? 4배를 한 게 4로그 x지? 그럼 4로그 x가 정수라며. 그러면 4로그 x는 뭔데? 4, 5, 6, 7이 정수잖아요. 그럼 로그 x는 뭔데? 1, 4분의 5, 4분의 6, 4분의 7이죠. 그럼 x는 뭔데? 10, 10의 4분의 5제곱, 10의 약분해서 2분의 3제곱, 10의 4분의 7제곱. 얘가 답이에요. (2학년) 때가 제일 힘듭니다. 3학년은 오히려 수월해요. 수학이. 자, 됐어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개념 퍼센트 계산 문제. 자, 이거는 나중에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뒤에 가면. 수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올해도 세 선생님이 동시에 들어갈 거예요. 한 선생님은 지수로그부터, 또 한 선생님은 삼각함수부터, 또 한 선생님은 수열부터. 세 개의 영역으로 세 선생님이 동시에 들어갈 것 같은데, 수열에서, 등비 수열에서도 이게 또 나옵니다. 자, 퍼센트 계산 문제. A의 X%는, 자, 내 재산의 28%, 내 수입의 52.8%.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거야. A의 X%는 A에다가 100분의 X를 곱해주면 되죠. 자, 50%라는 게 뭐야?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30%는 10분의 3이죠. X%는 100분의 X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100분의 X. 자, A가 X% 증가를 하게 되면 내 수입이 5% 증가를 했다. 내 점수가 8%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A가 X% 증가하면
그 계산은 A에다가 A의 X%를 더해 주는 거죠. 내가 지금 용돈이 20만 원인데 30% 증가한대요. 그러면 20만 원에다가 20만 원에 30%가 더 늘어나서 26만 원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가 X% 증가를 하면 A에다가 A의 X%를 더 더해주는 거니까 A가 빠져나오면 1 플러스 100분의 X를 곱한 식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3% 증가하면 1 플러스 100분의 3을 곱하는 거야. 1.03 곱하는 거지. 4.2% 증가하면 100분의 4.2. 감소한다? 그럼 뭐예요? 감소하면 마이너스예요. 가운데가. 감소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A에서 A 곱하기 100분의 X를 빼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인구가 5%씩 10년 동안 증가한다. 내 소득이 3%씩 5년 동안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X%씩 N번 증가한다면 그것을 N번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00분의 X를 N번 곱해주면 N번 증가. 1 마이너스 100분의 X를 N번 곱하면 N번 감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X%씩 N년 동안은 증가했고 Y%씩 N년간 감소를 하면은 N 플러스 K년 후에는 1 플러스 100분의 X를 N번 곱하고 1 마이너스 100분의 Y를 K번 곱하면 되겠죠. 이때는 곱하는 순서가 뒤죽박죽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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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했다, 감소했다 하는 거랑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곱하는 건 어차피 앞뒤로 바꿔서 곱해도 되니까 꼭 증가가 다 끝난 다음에 감소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뒤죽박죽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7번 A가 1년마다 2배가 되면 N년 후에는 자, 1년에 2배예요. 그럼 2배라는 건 뭐야? 2 곱하는 거죠. 그러면 1년 지나면 2 곱하고 2년 지나면 또 2 곱하고 3년 지나면 또 2 곱하고 N년 지나면 2를 N번 곱하니까 2의 N제곱입니다. 자, 이제 8번을 이해해야 된다. 8번을. 4년마다 3배가 되면 N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A가 4년마다 3배가 된다. 자, 보세요. 3배가 되니까 우리 3을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년마다 3배가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죠? 1년마다 3배가 되는 거야, 이 말은. 그러니까 4년이 돼야 n에다가 4를 넣어야 3을 한 번 곱하고 n에다가 8을 넣어야 3을 2번 곱하는 식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n에다가 4 집어넣어봐. 곱하기 3이죠? 3배 됐잖아. n에다가 8 집어넣어봐. 9배가 됐죠? 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9번. A의 반감기가 2022년이면 N년 후에는 그랬는데 반감기가 뭐야?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반감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100년이다라는 거는 100년이 지나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또 100년이 지나면 또 2분의 1이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2022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으로 감소하는 거니까 2분의 1을 곱해야지 2분의 1을. 근데 2022년이 돼야 2분의 1을 한 번 곱하는 거고 2022년이 2번이 돼야 2분의 1을 2번 곱하는 거니까 2022분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대신 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자, 식이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활용 문제 하나 보면
자, 인구가 10만 명인 도시가 있대요. 이 도시의 인구가 매년 1%의 비율로 증가를 하는데 그럼 30년 후에 이 도시의 인구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현재 인구가 10만 명이야. 근데 매년 1%의 비율로 증가한다? 그건 30년 후. 그럼 인구가 어떻게 되겠어? 지금 10만이지. 근데 1년에 1% 비율로 증가하니까 1 플러스 100분의 1. 그것이 30번 곱해질 거란 말이야. 그 30년 후의 인구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인구를 구해야 되겠는데, 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우리가 궁금한 건 10만 명에다가 요걸 곱했으니까 요걸 알고 싶은 거야. 만약에 요게 2야. 그럼 20만 명이네. 이게 1.5야. 그럼 15만 명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저 1.01의 30제곱이 뭐냐. 요게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럼 궁금하면 어떻게 해, 저놈을? 저놈을 미지수로 놔. 그래서 x를 1.01의 30제곱이라고 해보자. 이제 우리 x 구하면 되는 거야. 그 x를 구해서 10만 명 곱하면 되는 거야. 근데 뭐 힌트가 나왔는데 뭐야? 로그? 아, 로그를 잡으라는 얘기잖아. 로그를 잡아요. 그럼 로그 x가 얼만데? 여기다 로그 잡으니까 30 곱하기 로그 1.01이죠. 됐어요? 로그 1.01 알려줬어? 그래, 여기 있네. 0.0043이네. 그럼 30 곱하기 0.0043이죠. 계산을 해보자. 0.043에다가 3 곱하면 되네요. 3, 3은 9, 4, 3, 12. 0.129네요. 야, 로그 x가 0.129가 나왔어. 근데 보니까 0.128이야? 이거 오타네, 오타. 이거 오타겠는데? 아니구나. 잘못 봤네. 18번. 아, 로그 1.35가 0.129네. 로그 1.35가. 그러면 로그 x가 0.129인데 로그 1.35가 0.129니까 x가 얼만데요? 1.35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싶었던 저 뒤에 있는 얘가 1.35라는 얘기니까 거기다가 10만 명을 곱하니까 답이 나왔네요. 뭐예요? 13만 5천 명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일 것이다. 됐습니까? 자, 20번 수능 기출 문제고 한번 풀어볼까요? 20번. 자, 먼저 읽어보세요. 어떻게 풀지 생각해보세요. 20번. 수능 기출 문제.
자, 방법 생각했어요? 보자. 2 곱하기 노동의 알파 제곱 곱하기 자본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생산량이래요. 여러분이 경제학과를 가거나 경영학과를 간다. 특히 경제학과를 가면은 전공 들어가면 전부 다 수학이에요. 다 미분적분합니다. 아마 어학계열로 가야지 그나마 수학을 안 하게 되고 이놈의 수학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또 만나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비교하는 것이 뭐냐면 2016년도하고 2003년도하고를 비교하고 있죠. 실제로 얘는 95년도에 나온 수능시험 문제인데 그때는 이제 95년도로 막 나왔을 거 아니야, 연도가. 그래서 정석에서 이 문제를 실으면서 연도를 슬쩍 바꾼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나온 수능 문제죠. 자, 그럼 우리가 비교할 것은 2003년하고 2016년이에요. 그럼 얘가 2003년이라고 하자. 그러면 2016년은 바뀌었어. 노동하고 자본은 2배, 4배. 생산량은 2.5배로 늘었어요. 그럼 생산량이 2.5Z가 될 것이고 2 곱하기 노동은 2배. 그럼 2X가 될 것이고 자본은 4배 4Y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식이 됐겠죠. 2003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알파를 구하는 겁니다. 알파를.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지수법칙을 써서 정리를 하면 2.5Z는 2 곱하기 2의 알파 제곱 4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y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바꾸면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Z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분을 해도 된다. 양쪽에 똑같이 Z가 나타났으니까. 그 남은 것은 2.5니까 2분의 5입니다. 됐어요? 4를 2의 제곱으로 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지수법칙 또 쓸게요. 5는 이거 2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2에 요거 2개 곱하면 2에 2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데 2가 곱해지니까 2에 3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됐죠? 알파 구하는 겁니다, 이제. 자, 식은 자, 주어진 게 뭐예요? 로그 2를 0.3으로 계산하래요. 로그 2를. 계산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로그 2가 밑이 얼마인 놈이야? 여기서 제시한 로그 2는 상용 로그잖아요. 밑이 10이잖아요. 그 양변에 상용 로그를 잡는 거야. 상용 로그를. 상용 로그를 잡어. 로그 10 잡아봐. 그럼 뭐야? 3 마이너스 알파에 로그 2는 로그 5가 나오겠죠? 근데 로그 2가 0.3인데 로그 5는 안 알려줬잖아. 절대 안 알려준다고, 로그 5는. 로그 5는 뭔데요?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이고 1 마이너스 로그 2란 말이에요. 로그 2하고 로그 3하고 로그 7만 알려줘요. 다른 건 안 알려줘요. 0.7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0.3, 얘는 0.7, 10배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9 마이너스 3 알파가 7이니까 알파는 얼마다? 3분의